오늘은 제가 이 최하수 미술전의 부수적 자리를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제도 부수적인 겁니다. 왜 부수적이냐면 논어라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와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 이제 과연 언어는 유학은 종교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학은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석가나 예수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자 그것은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인데 일반적 견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품는 생각이 야 이거 유교는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교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성균관 유도회라든가 이 많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교를 종교로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게 또 웃기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독교나 불교처럼 만들 수 없는 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그게 장점인지 어리석음인지 모르겠는데 불교에는 가장 많이 깨달은 자 부처가 존재하는데 공자는 나는 많이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남들이 성인이라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와도 다르고 이 세상을 만들어낸 신이 존재해가지고 곰팡이에서부터 우주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만들었다는 여호와 하느님하고 또 다른 존재입니다. 공자는 그래가지고 무슨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자신은 서성이 인민이라고 합니다. 인민. 그 공자의 서성이 어중이 떠중이가 자기 서성이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서성으로 여겼지 자기 자신은 또 서성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종교가 될 수 없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을 공자에게는 중심이 없다인데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부수적 존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그랬는데 나는 예수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성폭행한 어떤 목사가 나는 예수다 그랬다는데 저는 예수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예수보다 잘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석가보다도 잘났다 나는 공자보다 잘났다. 왜 그러냐 하면 언어라는 이 사고체계 자체가 중심을 존재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존재케 함으로 해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보다 석가보다 공자보다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학살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불교처럼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죠. 나는 예수보다 석가보다 공자보다 잘났지만 부수적 존재다. 찌질이다. 나는 찌질이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찌질이로 돌아가서 삼인행 필유 아사에서처럼 내가 남을 스승으로 여긴다면 이게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어라는 책을 전부 다 지금 잘못 읽고 있다 이거예요. 논어는 2500년 동안 왜곡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논어를 이용해가 내가 잘났다 이걸 이제 확신받기 위해서 논어를 이야기하는 뿐이지 논어를 이해하려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쭉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공자 원어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눈에 띄었는데
공자에게는 스승이 없다 그랬는데 공자의 스승을 누구로 잡느냐 하면요, 춘추 시대에 공자보다 좀 한 나이가 뭐 한 20살이나 더 많았던 그 계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찰이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 계찰요, 계찰은 계찰괴검이라 그래가지고 공자처럼 차이나 전국을 쭉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각 곳곳에 가가지고 음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학에서 배울 것인데요.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는 이 나라의 정치를 평가하는 거죠.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차이나 역사상 최고의 음악가는 공자인데 누가 또 심술 부져가지고 한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공자보다 몇 년 앞에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공자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럼 계차는 어떤 사람이냐? 오나라 이제 수몽이라는 왕이 아들이만 5명인가 이렇게 여러 명인데, 그 막내한테 왕위를 주려고 그러니까 난 안 한다 그러면 떠나 집을 나가고 있어요. 집을 나가가지고는 계속 다니면서 음악 평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차이나 역사는 다른 나라 어떤 뭐 아랍이라든가 히랍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나라와 좀 다른 점, 인도하고도 다른 게 음악 평론이 실제로 그게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 한 기원전 한 2세기에서 1세기 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악 평론이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있었다 이거죠. 기록으로 나면 이건 너무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자의 스승이래요. 근데 언어에는 계찰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오나라의 오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위대하니까 이 위대한 사람을 빌려서 자기가 위대해지는 방법을 공자한테 배웠다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자한테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자가 그런 방식이죠. 그 노자는 공자보다 150년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공자를 가르치죠? 이제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 이래가 노자를 위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의 스승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공도 주공하고 공자하고 나이 차이는 500년 이상 되니까 이거는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뭐 공자가 정신적으로 사모한 스승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논어를 읽으면 공자가 주공을 은근히 깝니다.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내가 뭐 요즘 꿈에는 주공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난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근데 논어 속에 다른 곳에는 이상한 말이 있는데, 주공의 재주와 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색하다면 별 볼 일이 없다 이래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앞에 칭찬하고 뒤에서 까는 거는 그 사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성엽을 많이 까는데요. 이성엽은 성실하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서 최고다. 그러나 만약에 이성엽이 대구의 표상이 되면 대구는 망한다 제가 그래요. 이건 이성엽 까는 거죠. 왜? 대구의 청소년들한테 하나의 표상을 정해놓고 그걸 배워라. 이거는 나이가 빠진 방식이다 이거죠. 지가 표상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구의 청소년들을 이성엽 같은 놈을 닮으면 대구 자체가 망한다. 이제 이거 그만두자. 자, 칭찬 굉장히 해놓고는 나중에 서거머니 이성엽이라는 그
어떤 우상을 정해놓고 청소년들한테 배우게 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엽은 정유라하고 다를 바가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은 아이죠. 제 졸업장 빼앗아야 돼요, 대학교까지. 제 국절로 돌려놔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한테 이제는 공부하고 운동해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야구선수 얘들은 특히 지금 히딩크가 저 부자 나라 중국에서 받는 연봉이 50억이래요. 근데 대한민국 야구선수 웬만하면 80억에서 100억이 넘어요. 이것도 아주 잘못되죠. 저런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병력 면제를 해줍니까? 그리고 클래식 음악 하는 아이들은요, 저는 그 들으면 재밌는 음악 한 개도 없는데 얘들은 어디 가서 계속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 1등 했다 그러죠. 그리고 군 면제 다 받아요. 지들이 대회를 만들어요, 얘들이. 그리고 국악에는 안 줘요. 국제적인 대회가 없다 하고.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BTS도 지금 그 군면제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국민청원 때문에 나중에 법을 바꾸더라도 BTS는 어떻게 군면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갑자기 군에 가가지고 뭐 쪼그레 뛰기를 하거나 뭐 기합을 받거나 짬밥통을 들고 다니는가, 이게 국가적 망신도 되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BTS가 아주 독특한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을 했었는데, BTS 음악의 전통은 결국 우리 음악에서 나왔다. 이번에 이제 애들이 색채를 아이돌에서 확실히 보여줘버렸죠. 그 국거리 장단에다가 그 다음에 뭐 얼싸 좋네 지화자 좋다라든가 춤이라든가 이 모든 형식을 한국적인 걸 집어넣어버렸는데, 그랬더니 일본 아이들이 저거는 아시아의 전통인데 우리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음 음악 작곡 나올 때는 전혀 다르게 한국적인 것을 표방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방시혁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음악의 위대성은 제가 과거에 한 50년, 30년 전에 계속 들었습니다. 국악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하기를, 우리 음악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이걸 지키고 있었는데 언제나 꼽힐 거다 이러면, 저는 괜히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음악은 일본의 2박자 음악하고 다르죠. 북을 쳐도 3박자가 쳐요. 이게 뭐 과연 일본 사람들이 감동하는가 봤더니, 일본에서 북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한국 북에 반해버렸는데 왜 3박자로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해버렸대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북을 3박자로 친다 이거야. 북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2박자로 맞추어야 되는데 3박자로 친다 이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북치는 걸 배워가지고 일본에 돌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또 김순남이가 인민항쟁가를 작곡한 분인데, 인민항쟁가는 어떤 노래냐면요, 북조선의 최초의 애국가가 인민항쟁가였습니다. 그래 한 1년쯤 있다가 지금의 애국가로 뭐 북한 애국가로 바뀌어졌는데, 이분이 산유화를 이렇게 작곡할 때 이 우리나라 음악은 서양의 음계로 못 바꾼대요. 완전히 이거 패러다임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뭐 8분의 9박자에서 8분의 12박자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음악이 나오고 나니까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죠. 왜? 우리가 알던 거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판소리 쑥대머리 비신용용이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이렇게 100만 장이 팔리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 100년설에 뭐 나그네 서름이 10만 장 겨우 팔렸는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1940년대 그때는 먹그릇 빼앗기고 할 때
유성기도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사고 싶어가지고 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최초로 100만 장 샀던 우리 음악에 대한 이 전통, 이 대구 지역에는 판소리는 전라도에서만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 70년대까지도 대구에도 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음악의 전통을 방시혁이가 가슴에 품고 있다가 터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 1위 올랐는데 얘한테는 안 줘요. 군 면제 안 줘요. 그 지들 또 왜 바보 비슷한 아이들 있죠. 우리나라 그 음악 한다는 애들 중에 바보 비슷한 전명훈이, 정경화 그 아니고, 저는 TV 나오면 끝버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정경화 그 김포공항에 딱 옛날에 인천공항 아니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한국 기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마이크 대면 지가 아는 그 불어나 무슨 이태리어로 한국 사람들 다 저래요 이러면서 다 무시하면서 그냥 걸어갔대요. 그런 것들이에요. 걔들이 철저하게 한국 음악 다 밟아버렸죠. 학교에는 국악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밟아버렸는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제 탄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계의 아이들을 휩쓸어 갈 거다. 왜? 전혀 다른 가락으로 음악을 아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니까. 근데 사실 베토벤 음악 저거는 특정한 국가에서 특정 시기의 음악입니다. 하나의 장르에 불과하죠. 거기에 왜 클래식이라는 걸 붙여줍니까? 기분 나쁘게.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클래식 한다 이러면 별로 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차 같은 거 안 마시고 기분 나쁘게 음악 좋아하고 다닙니다. 서울대 국문과가 많이 좋아. 아까 그 강헌이가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는데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독특했는데 인문대 건물하고 이게 음대 건물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대 쪽에 식당에 가게 되면 화장실이고 음대 쪽에 있는데 얘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음대 쪽에 가서 나는 화장실에 가서 뭐 내 소변을 못 본다 자꾸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 좀 웃긴다 이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홍남파, 현재명 얘들이 전부 다 친일파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더니 책을 쓰기 시작했죠. 아마 그 책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광복 이후에 나왔던 책, 가장 위대한 책 3권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대성귀신론서 번역했던 성낙훈. 성낙훈은 이 책 딱 번역 나오자마자 한국에 석박사가 한 2,000명 쏟아졌어요. 그 이전에 한 명도 없다가. 아니 불교에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는데 석박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얘들이 모르니까. 근데 원효의 책을 딱 번역하자마자 원효에 관한 석박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마침 성낙훈의 대성귀신론서를 지는 보면서도 그거 살짝 숨겨놨던 그 은정이가 정리를 싹 해놨더라고. 80년대까지 석박사가 500명이었어. 그 뒤에 1,500명 더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거는 당국대학교 출신인데, 뭐 성낙훈이 무슨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나 뭐 노무현이하고 비슷하게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는가 봐요. 이 박선희는 당국대 출신이고 당국대 교수인데 복식사, 조선의 복식사를 썼는데 10년 동안 그와 같은 논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논문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강헌이라고 봅니다. 이 강헌의 책은 잡는 순간에 그냥 빨려들어요. 정말로 이런 책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도 쓸 수 없는 책. 그래서 그 강헌이가 이야기한 바로 이제 음악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 김순남의
인민항쟁가가 바로 1945년도 이 대구에서 그거 작곡하자마자 연주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보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10월 항쟁 때 그걸 불렀어요. 올 10월 항쟁 때. 올 10월 항쟁 때 내가 불러달라고 저 행사 주관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뭐 전화를 걸 때 안 하기로 했다고 이카더라고. 얘들 바보다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군에 갔을 때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내 심장을 떨게 만들었던 게 그 바로 김순남의 상류가였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였는데 온몸이 막 쩔쩔매고 땀이 나고 막 짜릿짜릿하고 못 견디게 하더라고 얘가. 그 자식도 죽어버렸어 이상하게. 근데 애가 이상하게 노래도 잘하고 이라길래 애 좀 바보 비슷한 아이인 줄 그냥 그래 생각했더니 안동에서 한 3대 부잣집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내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도 함께 해주고 했는데 난 처음에는 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만 한 끼 먹고 나오는데 내하고도 잠도 자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가 부르는 김순남의 상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 음악이 이미 전혀 가락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신재호의 판소리가 19세기에 한반도를 완전히 휩쓸고 난 후에 10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미 민중들을 이 음악으로 완전히 결속을 시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버린 것 같아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저도 이제 혁명을 일으킬 건데요. 이 논어 가지고 철학의 방탄소년단이 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되느냐? 지금 동북아의 인구가 17억입니다. 차이나가 14억, 일본이 1억 3천, 그리고 남북한 합쳐가 한 8천, 하고 저 베트남이 한 1억 가까이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사실 동북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남아시아가 아니죠.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보다 한문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역사를 보면 최치원이 같은 사람이 우리는 한 명밖에 없는데 베트남에는 한 5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이 차지했던 땅이 중국 땅 그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고 자기들은 차이나의 그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저 사람들 그 신화는 우리는 당군보다도 좀 앞서가 있어요, 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역사 뭐 문화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보다 한문도 잘하고 프랑스 지배를 받아가 불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좀 하고 미국하고 사는 바람에 또 영어도 잘해요. 베트남 사람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며느리들이 오는 바람에 우리는 말이죠, 다이아몬드 줄줄 박힌 호박이 자다가 둥둥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 베트남 신부 이거는 보통 신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모르고 뭐 베트남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가 우리 그 시골에 베트남 신부만 보면 내가 뭐 차에서 내려가 전함수도 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최강대국하고 싸워서 한 번도 안 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 한무지한테 졌죠. 한사군 생겼잖아요. 베트남 작살내버렸어요. 그 엄마 그 누구야? 제갈공명 걔가 뭐 칠종 친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소설 쓴 거야. 워낙 겁나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 쳐들어가고 적살됐고 우리 당나라한테 졌죠. 그 다음에 원나라 징기스칸 군대 우리나라 점령했는데 징기스칸 군대 베트남 들어갔다가 50만 명 죽었어요. 그 청나라 강희제 그 대단한 사나이 그것도 졌어요. 그리고 미군을 이긴 것은 우리가 먼저인데
북조선에서 미국놈 5만 명 때려 죽였죠. 우리 그때 이겼어. 그래가지고 오바마 제가 전번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대통령 말기쯤 돼가지고 한국 전쟁때 자기들이 졌다 이러더라고. 그 쟤들한테는 열등감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5만 명, 지들은 우리나라 사람 500만 명 죽이는 거 자식들. 5만 명 죽였다고 졌다고. 그런데 이걸 본받아가지고 또 베트남이 미국은 또 5만 명 때려 죽였죠. 그래서 베트남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데 한국인들은 이거 모르고 있어요. 베트남은 그냥 못 살고 무시하고 박항서가 축구 가르쳐줘가 잘하고 뭐 이런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베트남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러고 베트남의 그 위대한 장군은요, 제갈공명 같은 저런 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갈공명 쟤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에 곽재우 장군보다 수준이 좀 낮은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바보 같은 새끼 조조군대 저까지 가보면 따라 나갔다가 오면 싹 숨어버리고 고집만 하다가 죽었는데 오장원의 결품 그 애가 한 게 뭐 있어요. 병신 같은 저런 오해가 있었죠. 그때 뭐 유비 건마 건달 아닙니까? 유비는 완전히 건달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그 자식은 성질 좀 내는데 걔가 그래도 좀 세련된 맛이 있어요. 뭐 화가에서 걔가 화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우 그거는 그만해도 수염만 맨날 만지고 돌아다니는데 이 바보들이었는데 이게 삼국지 소설에서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삼국지 소설에서도 제일 뛰어난 장군은 여포죠. 여포가 이게 고구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후손은 무조건 요괴라 이래가지고 뭐 여성 그뭐 누굽니까 수선이한테 몰딱 빠졌고 뭐 자충 묻어가다가 죽는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그 중에서도요 정사 삼국지를 보면 참 재밌는 게 키가 제일 큰 남자가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관우하고 장비는 쟤보다 키가 좀 작았겠죠. 아니 클 수가 없어요. 말을 잘 탔다 그러면 키가 작아야 됩니다. 덩치가 크면요 말이 힘에 묻혀가지고 뛰어가다가 포기해버리죠. 그 칼을 잡았을 때는 키가 커야 될 사람이겠죠. 근데 뭐 80건 청룡도를 휘둘리 80건 그거는 두 손으로 들지도 못하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거짓말인데 사실 또 전쟁에서 1대1 맞짱은 없습니다. 바보게 1대1 맞짱하게요. 1대1 맞짱은 왜 합니까? 그 일종의 그 소설적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관우배는 별로 그냥 그렇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안동에 가면 관우 사당까지 만들어 놓고 옛날에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제갈공명에 빠지면 전쟁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군량미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가서 관찰을 하고 배를 수리하고 이래야 전쟁에 이기죠. 전쟁은 아주 정직한 건데 무슨 뭐 숨어가지고 살짝 공격해가 이긴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 생각 믿고 무슨 무협지 같은 거 많이 읽어가지고 몽땅 죽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실립자입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시. 조선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 다 죽여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재밌게 뭐 이야기 좀 하고 말 거니까 특별하게는 없는데 하여간에 이 개찰이 공자의 서성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 들어갔어요. 추적을 해 들어갔더니 청나라 때 진후요라는 사람이 춘추 전국 이사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요, 언어에 개찰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나라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 학문적 수준이 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글이 보니까 차이나에 한 10명 정도 학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인용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뭐 광동지라든가 뭐 이런 책에나 나오는데 인용하면 그 차이나의 그 네이버는요 백과사전이 뭐냐면 백도백과라는 건데
여기에까지 올려놨어요. 그래가 이거 글 쓰는 아이들 수준 참 형편없죠. 그리고 위키피디아에도 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위키피디아를 상당히 좀 무섭다고 제가 그랬는데, 왜 무섭다고 보느냐 하면, 색적 시공의 공짜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유럽, 구미, 미국, 그 다음에 전 세계 학자들이 50번 가까이 정의를 내려놨는데, 엠퍼티가 어떻고 이러나면, 얘들 참, 니들 생각하면 꼴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상당히 무시합니다. 오늘 이거는 제 정체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중국 학자 17억, 동북아 17억 학자 다 무시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래요. 특히 저런 사람 있죠. 김용옥이, 쟤는, 무슨, BTS 따라다니다고 나 이거. 쟤 좀 이상한 놈입니다. 동경대학 들어가면 우리가 꿈뻑 주는데 쟤 별로 안 봐줍니다. 동경대 출신 책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읽는 것만큼 못 보더라고. 제가 이미 동경대학교 박사 받고 동양철학하고 하는 사람이 춘추자전 배우러 갔는데, 한자도 잘 모르고, 그렇고, 김용옥 보면 수준 알지 않습니까? 동경대학, 경도대학이니, 북경대학이니, 저 별로입니다. 제 눈에 별로입니다. 별로고, 왜냐하면 한문은 딱 잡으면 이렇게 외자 딱 들어가면 알죠. 이 사람 어디까지 안다는 거. 이 사람 이 책 안 읽었구나. 딴 때문에 보여요.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 나와가지고 저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 제가 강의 들으면 안 되니까 하여간 그 사람이 이래 보니까 자기가 쓰는데 보면 나는 13경을 외워가지고 책을 쓰겠다 이러면 13경이라는 책 중에 책 같은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논어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춘추자전, 춘추공양전, 공양전 세 개를 춘추삼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딱 분석해보면 앞뒤 안 맞는 말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자기들이 공자 이전에 공자가 이 춘추를 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세기에 나온 겁니다. 3세기에. 그리고 춘추자전은 그보다 더 늦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 책이죠. 그리고 연대 딱 맞추고 들어가면 앞뒤 안 맞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삼례라고 해가지고 주례, 의례, 예기 이 세 권의 책도 2세기쯤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한나라의 영광 같은 거 부활한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부대에 만든 겁니다. 그럼 저는 책 6권 들어갔죠. 그런데 13경이라고 하지만 2개는 빼야 됩니다. 13경이 경이 될 수 없는 거 뭐냐면 대학과 중용,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대학과 중용하고 도덕경 3가지는 이건 쓰레기 책이다. 그러니까 이 2개는 빼고요. 그러면 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주의가 죽고 나서 원나라 때 학자가 13경이라는 말 싹 빼고 11경이라고 했어요. 11경이라 그러고 오늘을 제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좀 책 같은데 이 맹자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맹자는 혁명사상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자의 혁명사상을 죽여버렸죠. 공자를 배신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라는 책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항상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주장했으니까 그 점은 분명히 오늘날 복지제도와 맞게 맞는데 그 외에는 괜히 양해왕한테 대드는 척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귀족이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 부잣집 아들입니다. 2번째 부잣집이니까 LG나 현대 그 사람은 외모 삼천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여간
이래 부자가 꿈꾸는 세계는 뭐냐? 부자가 꿈꾸는 세계는 보수적인 거죠. 지금 이제 집값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강남의 집값 그거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세금 많이 때리면 되죠. 누진세 적용가 많이 때리면 그냥 해결되죠. 그러고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자꾸 지어가지고 나누어주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만 해버리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하고 집값이 막 올랐다 뭐 이러는데 저는 집값 올랐다는 말 전 거짓말입니다. 왜 집값 올랐다는 말을 그래요? 여러분 집 한번 팔아보세요. 복덕방에 가야 되죠. 집 마음에 드는 집 해야 되죠. 그거 한 달쯤 걸리죠. 그 다음에 성금 내야 되죠. 중도금 내야 되죠. 잔금 치러야 되죠. 그게 돈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도 한 6달이나 석 달 걸리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집값 올라갔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올라간 거 한 개쯤 있는 거 한 개쯤 있는 거 발표한다면 그거는요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하기 석 달이나 6달 전에 계약 다 해놨던 겁니다. 그걸 이제 끊기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여러분들이 어떤 여성하고 손 한 번 잡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다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해서 10달 뒤에 애 놓는 거 아니죠? 뭐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10달 뒤에 뭐 10쌍둥이 나왔다고 나는 다둥이 아빠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미친 말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 가격 그렇게 쉽게 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옛날에 제일 처음 종부세 적용했을 때 그때 집값 좀 내려갔어요. 적용하면 되죠. 우리가 집값 때문에 분노하는 거는 다른 거 없죠. 강남 부자들이 세금만 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한테 세금을 뭐 400만 원 하는데 5분에 뭐 1,400만 원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적다. 내년부터는 3천만 원씩 내라 이러면 세금 내지 못해가 집 팔겠죠. 그거 그냥 실천하면 그냥 집값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남뿐이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의 아파트 얼마입니까? 한 5억 합니까? 5억짜리요. 그거 조금 있다가 10억 올라갑니다. 왜 10억 올라가느냐? 홍콩에요. 좀 거지 비스무리한 집 하나가 한 20평 30면 30억씩이에요. 그럼 한국에 30억짜리 집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만 30평 돼봤자 전부 다 뭐 30억 이런 게 아니고 대개만 한 10억 정도 나가요. 그거 앞으로 30억 올라가면 대구 집값은 왜 안 올라가요? 5억짜리 같으면 15억 되겠죠. 10억짜리 같으면 대구도 30억 올라갑니다. 왜? 경제는 발전하지 남북 통일되지 돈도 생기지 집값 올라가는 거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대구나 뭐 이런데 집값 올라가는 건 좀 봐주고 서울 강남이 계속 세금 많이 때리면 되죠. 그러고 그 세금과 집 지어주면 되죠. 대책은 아주 간단한데 옛날부터 뻔한 대책, 아주 간단한 대책을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당했죠. 그러니까 땅 나누어 주는 거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말로만 하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맹자의 그 정전법 땅 나누어 주는 거 아무도 안 했어요.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조조였어요. 여러분들 조조는 나쁜 놈의 대명사죠. 조조는 세종대왕 같은 어떤 그 시적 재능, 뭐 그 사람 언어학자는 아니었는데 시적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전쟁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을지문덕이나 영계소문처럼 이순신장은 전쟁 잘 쳤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땅을 나누어 준 사람은 조조였어. 이 조조 혁명 정신을 본받아서 차이나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땅 나누어 준 사람 마오쩌둥이죠. 모태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오늘 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죠. 조조는 나쁜 놈. 아니 절대 나쁜 놈 아니에요. 조조는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위대한 시인이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원고시, 오원절구, 뭐 칠원절구 할 때 그 오원시, 오원율시 하는 그 오원시의 창안자가 조조입니다.
아예 장르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조조에 관해서는 송나라 때 최고 시인 소동파가 적백구에서 한 게 있잖아요. 횡삭구시. 그것도 또 해석을 잘 못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문과 교수들 만나게 하면 꿀밤 좀 때려줄 수 있는데 얘는 그거 해석도 못하는 게 니 그. 나한테 좀 물어보지 이러면서 꿀밤 몇 대 때리면 되겠죠.